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나트륨 이제 40%짜리 이제 퍼센트 농도를 지금 현재 농도 변환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렇게 40% 수산나트륨 같이 퍼센트 농도를 모랄 농도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40% 수산나트륨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몇 g일까요? 그러니까 퍼센트의 농도를 구할 때는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해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었죠. 근데 지금 40%였으니까 만약에 이 용액의 40% 수산나트륨 수용액 100g이 있다면 그 중에서 수산나트륨 용질의 질량은 40g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60g이 용매물의 질량이 되겠죠. 따라서 물의 질량은 60g이 되겠죠. 그러면 40% 수산나트륨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용액 전체 100g이라고 했을 때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수산나트륨, 얘가 용질이죠.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분자량이, 수산나트륨은 분자량이 4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1몰이 모였을 때 질량은 그램 붙였으니까 40g이죠. 얘가 지금 40% 수산나트륨 100g 안에는 수산나트륨이 40g이 있는 거죠. 따라서 수산나트륨의 몰수는 1몰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40% 농도를 가지는 수산나트륨 용액 100g 안에는 물이 60,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용질이 40g이 있고, 그렇다면 물의 질량은 60g이 맞고, 그리고 그 40% 수산나트륨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인 수산나트륨의 몰수는 40g이 들어있는 것이므로 용질의 몰수는 1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의 모랄 농도는 이제 용매의 질량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 1000g이 1kg이죠. 그럼 얘 1kg 안에 용해된 용질인 수산나트륨의 몰수는 몇 몰일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네, 바로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물의 질량이 60g일 때는 지금 수산나트륨이 몇 몰 있었죠? 바로 1몰이 있었죠. 1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60g이 아니고 1000g일 때, 그러니까 1kg이 1000g일 때, 물 1000g일 때는 비례해서 몇 몰이 녹아있는지는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는 바로 60분의 1000이 되겠죠. 그럼 6분의 100몰이 녹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40% 수산나트륨의 모랄 농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이 모랄 농도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40%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려면 수용액의 밀도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죠. 근데 우리가 용액의 부피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용액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40% 수용액 100g이라면 그 100g을 부피로 바꿔야 되죠. 왜냐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니까. 그러므로 얘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 나와 있으니까 밀도 값을 알고 있으면 얘를 곱해서 부피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질량 수용액 100g의 밀도 값을 가지고 바로 부피를 구하고, 그때서야 그 용질의 몰수를 가지고 부피를 나눠서 몰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모랄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 가나다로 해서 구하면 되고요.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수용액의 밀도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끓는 점 오름 현상을 보도록 합시다. 끓는 점 오름 현상은 이것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요. 주말에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서. 그러면 라면이 들어가고 면이 들어가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을 끓이죠. 순수한 물. 여기서 물은 용매가 되겠죠. 근데 이 용매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근데 우리가 라면에다가 뭘 넣죠? 스프를 넣죠. 스프는 입자예요. 그리고 이 스프 입자는 날아가지 않아요. 휘발되지 않죠. 그냥 그 용액 안에 용질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100도씨에서보다 더 높은 온도로 끓게 되죠. 그래서 이 라면이 맛있게 끓어진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라면이 빨리 익고 면이 익고 그래서 맛있게 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끓는 점 오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비전해질 용액, 그러니까 뭐 휘발되거나 아니면 이온화가 되거나 그런 물질이 아니고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비전해질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게 소금이든 뭐 설탕이든 뭐 스프든 그게 상관없이 용액의 모랄 농도에 비례해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물은 1기압에 기압을 이기고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는 것은 1기압을 이기고 이 용매의 물 분자들이 분자간의 인력을 끓고 끊어서 기체로 날아가는 게 100도씨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스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소금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물 분자들이 100도씨에서 끓어서 나가야 되는데 물 분자들을 끊고 나가는 것을 방해하죠. 표면에서. 용질 입자들이. 그럼 그 용질 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은 점점 끓어오르기가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스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소금 입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물은 100도씨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끓는 점 오름 현상이죠. 따라서 끓는 점 오름은 들어있는 용질의 입자 수, 모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용액의 끓는 점, 그럼 끓는 점 오름이 어떻게 된다면 용액일 때의 끓는 점에 용매일 때 순수한 그냥 물만 있을 때의 끓는 점에 빼면 됩니다. 그것이 끓는 점 오름이 끓는 점 오름 상수의 곱하기 모랄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다시 설명하면 예제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100g에 어떤 물질인 12g을 녹인 물질의 용액의 끓는 점이 101.4도씨였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용매가 물이죠. 용매. 자, 용매의 물은 몇 도씨 끓죠? 100도씨 끓죠. 1기압에서 100도씨. 원래 순수한 물일 때는 100도씨에 끓어야 되는데, 용질 12g을 녹인 용액이 되었더니 끓는 점이 101.04도씨였어요. 그렇다면 이 물질의 끓는 점 오름은 몇 도씨만큼 더 올라온 거죠? 원래는 물이 끓는 것은 100도씨죠. 근데 얘가 용액이 되었더니 용질 12g을 녹인 용액이 되었더니 101.4도씨에서 04도씨에서 끓었대요. 그럼 얘는 이만큼의 온도 차이를 보인 거죠.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얼마일까요? 101.04 빼기 100 하면 1.04도씨가 오른 거죠. 그럼 이 값의 오름 차이는 뭐에 비례하냐면 끓는 점 오름,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기 용질의 그러니까 그 용액의 용질이 녹아서 생긴 이 용액의 모랄 농도 값이다 이 말이에요. M. 그래서 주어져요. KB 값은 0.52라는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 값이고 거기에 용질 12g이 녹아져 들어간 용액의 모랄 농도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모랄 농도 값은 잘 보세요. 물 100g이었어요. 그럼 얘가 용매죠. 모랄 농도는 용매의 킬로그램의 분모로 들어가죠. 근데 얘가 100g이니까 몇 킬로그램이죠? 바로 0.1kg이죠. 그럼 여기에 0.1kg 되고 그럼 용질은 얼마만큼 녹아져 있느냐면 몰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몰수를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의 분자량을 모르니까. 그럼 분자량을 M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2g일 때는 몇 몰이 되는 거죠? 바로 12라고 하는 질량을 얘의 1몰일 때 질량 M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랄 농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0.1kg은 바로 100g을 얘기하는 거죠. 용매 100g. 그리고 M분의 12몰은 바로 얘의 분자량을 M으로 뒀고 종이치네요. 얘의 질량이 12g이니까 12를 M으로 나눈 얘의 몰수가 되겠죠. 이 전체가. 이것이 바로 용액의 모랄 농도죠. 자, 그러면 이것의 끓는 점 오름은 1.04도씨죠. 1.04도씨만큼 오른다는 것은 얘의 모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 농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의 분자량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6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그 다음 슬라이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화학 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